자, 하기 전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위로 굴려서 좀 확대를 할게요. 3 아래다 클릭하고 가로 1 써주고요. 띄어쓰기 한번 탭 2번 해서 벌려줄게요. 탭은 안 하시고 띄어쓰기로 해서 이렇게 벌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1번 옆에다가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고요. 위에 메뉴 입력에 수식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대문자 A 위첨자 다시 1번 뒤에다 클릭하고 위에 메뉴 입력에 여기 FX 써져 있는 거 그럼 수식 나오죠? 자, 그리고 대문자 A 키보드에 있습니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위첨자로 3 써져 있네요. 삼승이라고.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거 클릭 3이라고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방향키 오른쪽을 이용해서 위첨자 나와주시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근호 먼저 분수 나중으로 넣어줍니다. 이때 근호를 넣으면 앞쪽에 이렇게 조그만한 미니 박스가 생기는데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 나와요. 어차피 넣었을 때 저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에 소문자 G 대문자 L 넣어주고요. 미니 틀렸나? 그 다음에 그 아래 있죠 분모에다가 E 써주고 파일을 넣어줄 건데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그리스 소문자 여기에서 파이 찾아서 넣어줄게요. 방향키 오른쪽 이용해서 근호랑 분수를 다 나가줍니다. 커서가 분수보다 좀 더 크게 깜빡깜빡하면 잘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분수 G, T, 그 다음에 이 파이 넣어주고 다 하셨다면 오른쪽에 여기 넣기 눌러주시면 돼요. 뭘까? 오른쪽에 넣기. 자, 뒤에 있는 2번도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고 띄어쓰기 한번 합니다. X 눌러주시고 수식 편집기 눌러주시고 근호부터 나오네요. 근호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E 요건 다 키보드에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또 근호가 있어서 근호 한번 더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안에 그 안쪽에 있는 근호에 A, B 써줍니다. 앞쪽에 있는 조그만 요 상자는 무시하셔도 돼요. 자, 방향키 이용해서 밖으로 다 빼주고요. 는 하고 근호 A 나가서 더하기 근호 B 나가서 가로 열고 A 크거나 같다는 키보드에 다 있어요.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얘는 엄청 쉽네요. 그죠? 사실 요 문제는 그림 맞추기라서 그림 보고 잘 쓰시면 됩니다. 수정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보시다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 수식 편집기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고 그럼 창 뜨거든요. 그리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마우스 가지고 클릭해서 커서를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지운 뒤에 쓰시면 돼요. 다시 하신 뒤에는 넣기 눌러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3번은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파이는 여기 요거 그리스 소문자. 말 나온 김에 요거 그리스 소문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잘 나오는 문제가 요거 파이도 나오지만 요것도 좀 많이 나옵니다. 요 돼지꼬리. 근데 넣으면 요 모양이라서 요것도 꽤나 나와요. 이거거든요. 요게. 그리고
그리고 2016 버전, 16 버전은 K가 K다운데 2020 버전은 K가 K답지 않습니다. 약간 R 같은 느낌 나거든요. 요것도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2번 아래에다가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을게요. 그 다음, 네. 다 나오고 썼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써서 그래요.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안 해서 그래요. 선생님, 수식은 알아서 연습하세요. 수식은 선생님 그림 맞추기라 뭘 설명할 게 없어. 끄세요. 수식 편집 그만. 아니 수식 편집기는 할 게 없어. 정말 그림 맞추기예요. 보고 똑같이 쓰면 돼. 그렇잖아요. 수식 편집기는 한 10문제에서 20문제 풀면 금방 합니다. 많이 풀어보세요. 그것만 잘 구분하면 돼. 나의 커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위첨자인지 아래첨자인지. 자, 그럼 저 표 할 거예요. 합니다. 자, 위에 메뉴 입력해서 표 그림 눌러주시고 줄수 항상 고정입니다. 5줄에 6칸. 바뀌지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5줄에 6칸 해주고 처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처음에 설치하면 여기 기타에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체크를 해주십니다. 지금 되어 있는 분들은 자리에 체크가 원래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5줄에 6칸이 고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해 가면서 내용 써줄게요. 천단위자 구분심표가 숫자에 찍혀 있네요. 찍지 마세요.
진행할게요. 자, 다 쓰셨다면 다음 부분은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아줍니다. 조건의 1부터 글꼴 도듬에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문자 2번 문제 조건의 2번에 보면 가운데 정렬이 있어요.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그래서 가운데 정렬까지 해줍니다. 도듬에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숫자가 나중에 여기 평균 부분에도 써질 예정이기 때문에 요 아래 끝까지 다 블럭을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정렬.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첨단위자 구분심표를 쓰면서 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러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니까요. 이 오른쪽 정렬했을 때 표 바깥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아래에서 세 번째에 보면 첨단위 구분심표라고 있습니다. 요거 이용해서 자리점 넣기 눌러주시면 일일이 쓰지 않아도 첨단위자 구분심표를 찍을 수 있어요. 자, 셀 배경색 노랑 넣어줄게요. 자, 노란색은 항상 여기 네 줄에 네 칸 블럭을 잡게 되고요. 회색으로 색칠한 부분에 노란색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활동부터 961까지 블럭을 잡고 위에 상단의 메뉴 표 디자인에서 표 채우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면 여기 노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표 채우기 블럭을 잡아야 표 채우기가 보여요. 자, 그 다음에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평균 소수점 두 자리를 구하고 여기 아래쪽에 요 네 칸에다가 평균 소수점을 구할 건데 오른쪽 하단 맨 마지막 칸은 X차가 쳐져 있어서 빈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 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블럭 잡아주시면 돼요. 계산할 셀부터 답이 들어가는 셀까지. 자, 그 다음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두 번째 블록 계산식에 블록 평균이라고 있어요. 블록 평균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소수점 두 자리는 알아서 생겨요. 자, 그 다음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 오른쪽 위에 연도별 진로 활동 참여 현황 고객 캡션이고요. 블럭이 저는 그냥 잡혀있는 상태에서 할 건데 위에 메뉴 표 레이아웃에 보면 오른쪽 끝에 캡션이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글자 눌러주시고 위 눌러주세요. 그런 캡션이 왼쪽 위에 생겨요. 그 다음 그거 지워주고 내용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입력한 거 블럭을 잡아주고 요 캡션 블럭 잡고요. 1번 조건에 보면 글꼴이 도듬의 10포인트를 글자만 넣는 게 아니고 여기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듬의 10포인트 오른쪽 정렬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표 전체에 이제 테두리를 넣을 거라 다음처럼 전체 블럭을 잡아주고요.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각색마다 적용 클릭합니다. 우클릭을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아이는 유일해요, 한글이. 대부분 다 안에서 하셔야 되고요.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 테두리 배경, 각색마다 적용이 들어왔다면 테두리를 바꿀 거기 때문에 위에 테두리 탭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 종류 클릭하고요. 그리고 선의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 눌러줄게요. 그리고 설정. 그 다음에 테두리가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첫 줄 부분만 블럭을 잡고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각색마다 적용 클릭하고 선 종류 선택해서 이중실선. 그 다음에 어차피 위 왼쪽 오른쪽에도 똑같은 이중실선이 들어가서 그냥 바깥쪽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 그 다음 활동이랑 평균 부분도 블럭을 잡고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클릭하고요. 각셀마다 적용 클릭합니다. 선 종류 클릭합니다. 이중실선 눌러주고 바깥쪽 눌러주고 설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의 테두리를 X자로 쳐야 되거든요. 블럭을 풀고 커서만 갖다 놓고요. 위에 메뉴 표 디자인 클릭, 그 다음에 테두리 글자 옆에 화살표, 꼭 글씨 말고 화살표 바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대각선 하향 테두리, 대각선 상향 테두리 있어요. 이거 두 번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차트 만들게요. 1번 조건을 읽어보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활동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값에 이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무조건 차트 만드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색칠한 범위를 블럭을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표에서 앞에서 세 번째 차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차트 데이터 편집 나오는데 요거는 무시하고 끄시고요. 자, 그 다음 요거를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위에 메뉴 차트 서식, 요거 마지막 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보면 글자처럼 지금 있거든요. 요거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위치 바뀌어요. 표, 차트 만들기, 차트 X 눌러서 끄고 차트 레이아웃에서 글자처럼 찍으세요. 그 다음에 크기를 좀 늘려줘야
오른쪽으로도 늘리고 위아래도도 살짝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의 위에 메뉴 첫 번째 거 차트 디자인을 클릭하면 맨 앞에 보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을 누르면 되는데 근데 눌려 있어요 선생님. 지금 벌써 묶은 세로 막대형이잖아요 차트 종류가. 그래서 누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무조건 그렇게 나오는데. 무조건. 무조건. 네. 선생님 누를 필요 없어요. 차트 종류가 다른 종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최근에는 이게 차트가 2020이랑 2016 버전이랑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안 나오더라고 문제가. 다른 종류로 아예 선택하는 게 애초에.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조건 도듬 진하게 12포인트 속성 채우기 하향 테두리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 차트 제목에다 넣는 거죠. 차트 제목에다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위에서 두 번째 제목 편집을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 써져 있는 거 지우고 연도별 진로 활동 참여 현황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한글 글꼴 뭘로 하래요? 도듬으로. 영어 글꼴도 도듬으로 바꿔주세요. 한글 도듬, 영어 도듬. 자, 그 다음에 진하게 글자 크기 12포인트 바꿔줍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자, 채우기 하향색과 테두리와 그림자를 넣을 거예요. 요거 차트 제목 클릭하고요. 위에 상단에 이름이 차트 서식 클릭.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 옆에 화살표 눌러서 검정색. 도형 채우기 옆에 화살표 눌러서 흰색 넣어줍니다. 요거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해서 검정색. 테두리 지금 조건 넣은 거예요. 도형 채우기 옆에 화살표 눌러서 하얀색. 하얀색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도형 효과 클릭하시고 그림자 바깥쪽에 첫 번째가 대각선 오른쪽 아래입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하양 채우기 옆에 화살표 하얀색 테두리 도형 윤곽선 검정색 그림자 도형 효과 그림자 바깥쪽 옵셋 아래 이거 클릭하고 서식 도형 윤곽선 옆에 화살표 클릭 검정색 도형 채우기 오른쪽에 화살표 흰색 도형 효과 클릭 그림자 옵셋 오른쪽 되돌리기 실수하셨으면 되돌리기 하는 거예요. 값 안 썼으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선생님 거기 헷갈리시면 체육에 도형 체육이 써놓고 테두리에다가 도형 윤곽선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면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제목 2의 전체 글꼴 도듬 보통 10포인트예요. 제목 2의 글꼴은 여기 왼쪽에 단위명 그리고 요거 세로축, 가로축, 요 범례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왼쪽에 세로축에 제목이 없죠? 위에 상단에 차트 디자인 앞에서 두 번째 차트 구성 추가 눌러줄게요. 위에 요거 차트 디자인 메뉴 클릭 앞에서 두 번째 차트 구성 추가 찾았어요? 자,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축 제목 세로에 대한 제목이기 때문에 기본 세로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축 제목이랑 그럼 내용이 생겼죠?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위에서 두 번째 제목 편집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축 제목을 지우고 단위 땡땡명 써줄게요. 참고로 땡땡 들어간 거 양옆에는 무조건 띄어쓰기 합니다. 한글에선 그렇고 엑셀에서는 안 하고. 자, 다 했다면 이제 글꼴 도듬 넣어주고요. 그 외에는 이제 옵션이 없기 때문에 도듬 10포인트잖아. 없기 때문에 이대로 설정 눌러줄게요. 역시. 자, 그 다음에 요거 글씨가 가로로 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맨 아래에 축 제목 속성 클릭. 자, 네, 축 제목 속성 클릭 했어요? 단위명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축 제목 속성 클릭. 그럼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란 창 떠요. 뜨죠? 여기에 맨 마지막 거 아이콘 크기 및 속성 클릭. 자, 그 다음에 바로 아래 글 상자 클릭하고 그 다음에 글자 방향의 모든 글자 270을 클릭해서 가로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단위명이 가로로 써진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요 오른쪽에 있는 세로축의 숫자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 위에서 두 번째 글자 모양 편집 눌러줍니다. 역시 글꼴을 한글 글꼴 도듬, 영문 글꼴 도듬 넣어줍니다. 그리고 설정. 여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위에서 두 번째 글자 모양 편집. 자, 요거 자기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위에서 두 번째 글자 모양 편집. 글꼴 도듬, 영문 글꼴도 도듬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자, 오른쪽에 범내에서도 마우스 우클릭, 위에서 두 번째 글자 모양 편집 눌러주고요. 한글 글꼴 도듬, 영어 글꼴 도듬 눌러주고 설정합니다. 여기까지 글꼴 바꾸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바깥쪽에 테두리로 검정 색깔 테두리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 메뉴 차트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넣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출력 형태가 동일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 눈금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눈금선에다가 클릭을 하고 백스페이스 해서 지워줍니다. 여기 눈금선이 없잖아요. 문제에는 눈금선에 클릭해서 백스페이스 하는데 이때 맨 위에 선이 아니고 두 번째 선 눌렀을 때 여기 양옆에 이렇게 크기 조절점 뜨거든요. 그거 보고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주시면 돼요. 지웠나요? 자, 그 다음 여기 축값을 볼 거예요. 출력 형태가 동일하면 상관이 없는데 간혹 요 축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눈금선 있잖아요. 요 눈금선에다 대고 마우스 우클릭. 지금 현재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네. 맨 아래 축 속성 클릭. 그러면 개체 속성이라는 창이 뜨거든요. 여기에 최소값이 0, 최대값이 2500, 그리고 준운꾼선이 500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되어 있어서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다르다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 눈금 있죠. 실제로는 시험장에 가시면 이게 자동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업데이트를 했냐 안 하냐의 차이라서 업데이트를 하면 저게 이제 있고요. 업데이트를 안 하면 지금 없는 자리 몇 분 있을 거예요. 그 자리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래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생겼다 그러면 여기 주 내려가면 주는 꿈이라고 있고요. 이게 바깥쪽으로 되어 있으셔야 돼요. 업데이트를 하면 또 생성이 돼요. 시험장에 가셔는 무조건 생기실 거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영수증 줄 거잖아요. 우리 아직 그죠? 몰라요. A 맞잖아요. 요 교실이랑 그러니까 교실이 교실이 달라요? 이거랑 요 옆에랑 저 뒤에랑 요 101호 강의실, 107호 강의실이랑 요 옆 강의실도 시험장이에요. 그 어디 들어갈지 몰라요. 대부분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던데. 감독관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5분, 여기 내부에서 하시는 분들 5분, 한 교실에 2분씩 들어갑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